NPO 컨퍼런스 벌써 3일차입니다. 첫째 날은 마을 자치 사회적 경제, 그리고 둘째 날은 복지, 나눔, 교육, 문화까지 해서 굉장히 알찬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차는 특히 인권, 여성, 청년과 관련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들이어서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코로나도 저희의 활동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3일째인데요.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잘 알리시면서 또 본인들이 또 정리되시는 경향성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오전에 PMA 할 때 내년도는 이걸 좀 더 촘촘하게 마을에 있는 또 동남권에 있는 단체들과 상의해 가면서 이런 활동 공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동남권 NPO 센터가 3월에 만들어져서 이런 활동을 연결하는 걸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 지속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도 변화시키실 수 있사오니 언제고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과 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인권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고요. 저희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언론 피해자의 구제 활동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시민운동단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변호사, 관련 학자, 또 시민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인권교육팀은 이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의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교육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 초에 있었던 유튜브와 관련된 미디어 오늘 금진경 기자님과 함께 워크숍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제 올해 청년 미디어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들과 같이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미디어 인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이와 같은 활동들을 교육을 통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언론도 코로나와 관련된 그 끊임없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측면에서 이태원발 확진자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언론이 지켜야 될 기준점이랄까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그 성착취물에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사와 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미디어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보도, 북한 관련 보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왜곡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인권 포럼을 통해서 관련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모니터링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언론인권상을 수상하는 이유는 언론 인권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인권 의식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언론인들 또는 관계자분들에게 그런 취지에 맞는 보도를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포상을 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 사회 언론 인권 의식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하반기 저희가 언론인권상을 수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본상으로 경향신문 가장 보통의 차별사랑 시리즈하고 특별사항으로는 KBS 일하다 죽지 않게, 그리고 특별상 EBS 다큐프라임의 민주시민교육, 오부작 시민의 탄생, 그리고 특별공로상은 저희가 추적단 불꽃을 선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공익소송을 진행합니다. 언론 피해를 당한 그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사실 언론사를 대상으로 뭔가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조덕재라는 배우입니다. 배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익소송을 진행을 했고, 그 관련해서 2018년 대법원에서 이것은 유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사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언론 그 공익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헤럴드 경제에서 이번에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시니어 관련 미디어 인권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시니어들의 어떤 디지털 격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에서 미디어에 대한 소외감, 소통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를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대거 교육을 전향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디어 환경을 위해서 유튜브 종사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이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유튜브라는 또 하나의 플랫폼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센터는 이 사회에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디어 인권 환경을 만드는데 초석을 놓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들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결국 함께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저희와 함께 할 때 그러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미디어 인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송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그 이름에 송파의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함께 이해하고 지켜나가면서 우리 송파 및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인권과 노동권에 존중하는 마음이 노래처럼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송파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권 및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이제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저희는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과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는 기본교육,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시민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두 번째로 저희는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및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 저희 옆에 강동이라든지 광진, 그리고 성동, 저 멀리 영등포, 구로 이런 지역 한 11개의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로 연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같이 그 지역의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심화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심화교육에서 했던 의제가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에서의 그 노동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도 들어봤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교수법이라든가 강의 스킬 같은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봤던 책 중에 10대 밑바닥 노동이라고 10대 청소년들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서술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노동 환경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 많이 하면서 그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활동가끼리 서로 이제 논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인권 감수성 및 노동인권 교육 활동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단체는 서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줄여서 이제 서울 청노넷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속으로 서울시 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송파구 강동구내의 중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일반고나 특성화고에서 노동법까지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송송과 함께하는 한 걸음 더 인권교실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지역 아동센터 및 방과후 이런 곳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만나보면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그 알바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최저임금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OX로 이제 그 퀴즈 형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수업을 또 진행해 봤고요. 그다음에 20년 올해는 그 송파구 직업재활시설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송파구에 많은 센터와 보호작업장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나는 소중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권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서 내년에도 꼭 다시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했구나 이런 보람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는 이제 머리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고 알면서 실천으로 행동하는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모임이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 단체 여러분들과 연대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에 두 발표하신 기관은 그래도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 경력이 좀 있었던 단체인 것 같고요. 저희 수담은 그냥 동아리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분 더 계신데 그분들은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셔서 네,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 거버넌스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의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고 2020년에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실 본예산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이러한 젠더 거버넌스 사업은 서울시 현재 25개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요. 서초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은 양성평등위원회, 그 다음에 1인 가구 지원센터, 초등키움센터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 우면동에 하나 있고요. 11월 총괄에 내곡동하고 리본인가에서 두 군데가 또 양재 권역에서 두 개가 더 오픈이 돼서 현재 서초구에서는 3개의 키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인 가구 지원센터입니다. 서초구가 어마무시하게 자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왜?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설명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젠더 거버넌스이다 보니까 그 중에 특히 여성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여성 안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뭐 방범이라든지 문에 대한 어떠한 디지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을 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제안을 하면은 특히 올해는 많은 제안 부분들이 서초구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내년에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1인 가구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안심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 전체 사업에 대한 젠더적인 관점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1인 가구만이 아니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젠더 거버넌스 사업은 행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사전에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해서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현장도 방문하고 주민도 만나고 행정가도 만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동남권 NPO 지원센터가 딱 생기면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2020년 초에는
엠번방, 텔레그램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방에서 굉장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것은 절대로 그냥 신종 범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 해서 ISK키에서 엠번방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장면이고요. 처음에 한 62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고 6시 반부터 9시까지 계속 남아 계셨던 분들이 이제 47명이었고 현장에 있었던 분 10분에서 거의 60명 선을 유지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이해와 공감 김영서 쌤, 엠번방 디지털 성범죄 현황 신진희 변호사, 폭력 예방 교육의 방향성 이현애 교수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언론의 변화와 한계에서 박정훈 기자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그 중에서 이현애 교수님이 경계존중 교육으로 책을 동화책 2권을 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나올 때쯤 해갖고 저희가 경계존중 교육으로 후속 작업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껴놨는데 왜 먼저 물어보지 않니? 이 두 책에 대해서 왜 이 책을 만드셨게 됐고 왜 경계 존중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는 시간이 됐고 그럼 향후 이걸 가지고 경계 존중 강사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내년도 이 경계 존중 교육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이제 또 계획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제 함께 해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사회가 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서초구가 소모임이 좀 활발하게 된 편인데요. 어쩌다 보니 성평등 실천 소모임에 합류를 하고 저희 김현옥 선생님과 미디어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성평등 실천 소모임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공론장 무등토론에서 성평등 쪽 무등토론에서 나온 얘기가 성평등 정책이나 양성평등 활동 모니터링, 그 다음에 평등 거버넌스, 그다음에 법 개정 요구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게 지역에 저희 서초구의 소모임으로 왔을 때 소모임 회의라면 사전에 그 사전 의견 수렴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좀 해보자.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성평등 활동이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해보자. 그다음에 워크숍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또 제안을 받았는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관련해서 홍보나 캠페인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쪽으로 해보자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그다음에 대상별, 그다음에 그 소규모로 전체 집체 교육이 아닌 소규모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첫 번째로 삼은 대상이 부부 대상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냐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접목해가지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좀 더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환장의 짝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짝이 환상의 짝인지 환장의 짝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늘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나와 다른 성품에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렸을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떨 때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환장을 하는지 아니면 좋은지 그건 한번 나눠보는 그 다음에 다시 백해서 결혼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좀 이서빌러티한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에드펀테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너의 첫 모습은 나한테 이런 면이 좋았다. 그리고 내가 반했던 너의 모습은 이것이었다. 이걸 같이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스며들 수 있는지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방법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성들은 남성들한테 바라는 5가지
서약 5가지 계명, 5계명,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5계명, 반대로 또 여성이 남성들이 우리한테 이걸 요구할 거다라고 하는 5계명을 각각 써봐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워크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룹이 같이 남편 그룹, 아내 그룹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면서 같은 성 안에서도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케치 사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냈고 여기 남성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같이 부부 5계명을 써서 내라고 했더니 남성분들은 여성들이 요구하는 그 5계명은 그대로 받겠다고 해서 빈칸으로 비워 놓으셨습니다. 예. 이제 서초구 지역 내에서 활동가와 또는 단체와 함께하는 2021년 성평등 실천 모임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대상별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 대상으로는 무건수행이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해서는 금쪽 같은 네 새끼, 그다음에 욕하는 것 같았을까요? 중장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의 시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한번 소규모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홍보와 캠페인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연 성평등 실천 중에 저희가 올해 다루지 못했던 정책 모니터링을 하고 제안을 하는 부분은 저희 그 성평등 실천 모임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 앞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서초 워킹 그룹이라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1회에서 3회 이렇게 다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10명이 넘는 자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등한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일상의 인권을 온도차를 줄이는 101가지 방법으로 이제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그 공론장을 열고 나서 저희가 이제 후 간담회 식으로 이제 워킹그룹 4차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평상시 워킹그룹은 이제 10몇 명이 다 같이 논의했던 자리였으면 이제 4차 회의 때부터 조금 주제를 갈라서 가지고 좀 더 집중력 있게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평등 언어 찾기 이거를 진행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서초 평등 언어 찾기라는 이름을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 저희가 이제 2가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분야별 언어를 정하고 그 정해질 언어를 이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이제 평등 언어를 주입을 시켜서 생활화할 수 있게 홍보를 하자 이렇게 2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부터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차별 언어인지 모르고 사용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4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홍보를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 도출했던 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또는 그 지역의 그 이름을 붙인다거나 유모차는 유모차, 만수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차장, 벙어리 장갑은 모아 장갑. 아까 이렇게 차별 언어와 그리고 그 대체어까지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4개의 차별 언어와 그 대체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서 거기서 1위로 뽑힌 언어부터 저희가 이제 굿즈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차별 언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사람을 차별하려고 썼다기보다는 저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안 좋은 습관, 관습들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저희가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차별 언어는 이제 잘 눈에 안 잘 안 보이게 글씨를 썼고
대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약간 이제 평등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건 좀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좀 빛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일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 폼에 이제 모집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셔서 바로 이제 투표를 진행하셔도 좋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놀라웠던 게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지를 않았는데 어제 시작을 하면서 벌써 200명이라는 넘는 사람이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직접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에 이 홍보해야 한다? 그때를 더 좀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 결과물로서는 이렇게 좀 굿즈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게 차별 언어, 평등 언어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교과서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차별 언어를 좀 평사 언어처럼 저희가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굿즈도 뭐 유아차의 주인은 유아예요. 그리고 손모아 장갑도 손을 따뜻하게 모아요. 손모아 장갑?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위트 있게 문장을 좀 구성을 해서 굿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평등 언어 찾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별 언어는 정말 수없이 많고 우리가 그 차별 언어에 대한 대체어가 없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차별 언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체어도 꾸준히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함께 해주셔가지고 차별 언어도 찾고 그에 맞는 대체어도 찾으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다 같이 이제 차별 없는 문장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